한 번쯤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잖아요. 대략 한 64K? 여기까지는 한 번쯤은 빠져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강한 힘으로 쏘면서 74,000원을 돌파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이렇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시면 이더리움 ETF가 6월에 거래가 시작되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4일 오전 1시입니다. 지금 아주 밤 늦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큰 폭으로 비트코인 시세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까 7만 달러가 살짝 넘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쭉 빠졌죠. 네, 쭉 빠지고 지금 좀 다시 반등하는 변동성이 갑자기 커졌어요. 이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뭐 찾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아진 걸 볼 수 있죠.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향, 우상향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한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올랐거든요. 제가 한 이쯤에 방송을 하루님이랑 데니월드님이랑 셋이서 코스다 방송을 찍었었는데 찍는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러다 70K 넘겠는데 했는데 70K 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면 포지션 좀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여기까지 떨어지고 애매한 데까지 떨어졌어요. 좀 더 많이 떨어졌으면 좀 들어가 볼만 했는데 좀 애매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소 반등한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과매도 구간까지 왔으면 더 좋았는데 요것도 좀 아쉬웠어요. 급락이 나오면서 요걸 뚫고 내려왔으면 여러모로 좋았거든요. 뚫고 내려왔으면은 과매도 구간에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보다 가격은 또 떨어지고 여기에서 RSI는 올라가고 요런 그림이 나오면 상승 다이버전선 딱 뜨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가장 좋은 자리였는데 이런 자리를 아쉽게 주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과매도에 닿진 않았어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혹시 과매도 간 분봉 있는지 한번 볼게요. 15분봉도 안 갔을 것 같은데 여기 큰 상승이 있어서 많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1시간 봉도 터무니없겠죠. 당연히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급락과 급등이 있으면서 V자 반등이라고 하죠.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나서 그냥 가던 길 가는 그 정도 그림입니다. 뭐 단기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단기적인 흐름은 뭐 맞추기가 너무 어렵죠. 그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제 관점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자리가 가장 중요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저가로 달러 기준입니다. 한 56,552달러. 여기 요때 한 8천만 원 정도 됐거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비트코인이 8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땐 V자 반등을 했죠. V자 반등을 했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때 V자 반등이 안 나왔었다면 한 차례 더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조금 올라온 다음에 다시 빠지면서 한 번 더 빠지면서 한 54K 정도 요 정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갔을 수 있는데 요때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지만 되게 힘있게 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올해는 2024년은 비트코인이 힘이 좀 세게 느껴지는 그런 해입니다. 비트코인에 좀 강함이 느껴져요. 이때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났을 때거든요. 승인 나고 또 한번 크게 치솟았죠. 그리고 아까도 7만 달러 넘고 7만 달러는 이제 뭐 어렵지 않게 넘어서는 그 정도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좀 횡보가 심하잖아요. 횡보하는 밴드를 좀 보면 한 6만 7K, 6만 7K, 67K를 너물랑 말랑 하고 있고요. 6만 7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지금 테더가 1390원 정도 하거든요. 원화 가격으로 가르쳐 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6만 7천 달러잖아요. 여기에다가
환율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테더 가격이거든요. 1390원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93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 하단은 9300만 원 정도고요. 밴드 상단은 한 72,000불까지 갔으니까 한 1억 정도?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사이에서 지금 꽤 긴 시간인데 이게 4시간 봉이거든요. 이게 6개마다 하루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여기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네, 그건 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덕분에 비트코인은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방이 언제 이렇게 최고점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도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역사상 최고점이죠. 한 73,700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 이게 언제 돌파될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여기를 또 깰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56,000까지 또 닿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위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뿅 하고 뚫는 거는 차트에서는 이런 게 좀 나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요때 역사상 최고점 찍을 때 그 전에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죠. 큰 폭의 하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최고치를 찍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기는 물론 여기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이렇다 할 큰 폭의 하락이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세운 시나리오예요. 저는 이 시나리오대로 투자를 할 뿐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여기 다다르기 전에 한 번쯤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72,000까지는 갈 수도 있는데 한 번쯤은 여기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한번 좀 와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많이 빠지면 62K인데 여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대략 한 64K 여기까지는 한 번쯤은 빠져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좀 강한 힘으로 쏘면서 74,000을 돌파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이렇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으시면 빠르면 6월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주 빠르면 6월. 6월에 만약에 가능하려면 제 생각에 이더리움 ETF가 6월에 거래가 시작되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름쯤 보고 있어요. 한 7, 8월? 한 7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8만 달러 그거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정고점, 최고점 뚫는 시기는 빠르면 6월인데 이거는 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된다던가 아니면 강력한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가능할 것 같고요. 7, 8월 정도에는 그래도 좀 정고점인 73,000달러를 돌파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500만 원을 드디어 좀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는 여름을 기대하고 있어요. 7월일지 8월일지 뭐 그건 모르지만 이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6월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로 큰 하락이 나올지 그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좀 괴담처럼 있는 마운트 곡스 올해가 이제 마운트 곡스 괴담의 막바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마운트 곡스 물량이 뭐 예를 들면은 6월에 풀릴 수 있는 거죠. 6월에 풀리면서 아마 다 던지진 않을 거예요. 네, 요거를 깨고 내려올 정도로 엄청난 하락세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물량 폭탄?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물량 폭탄은 저는 없을 것 같아요. 6월에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뭐 요 정도 충격선에서 막아낼 거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한 64,000? 64,000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8,900만 원? 네, 그 정도 선에서 지켜낼 것 같습니다. 뭐 9천만 원에서 8,800만 원, 뭐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까지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다시 테스트하러 갈 것 같아요. 물론 테스트를 하러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64,000까지 빠졌다가 테스트하러 갈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빵 뚫는 게 아니라 뭐 좀 왔다 갔다 많이 하겠죠. 여기 매물대 한 번 더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뚫으려 가다가
한번 좀 멈췄다가 또 다시 뚫으러 이렇게 요런 그림을 저는 그리고 있거든요.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 번쯤은 어마어마한 하락까지는 아니고 좀 하락이 좀 세게 한 번쯤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한 번쯤은 비트가 크게 빠져주면서 기회를 준 다음에 이 고점을 좀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좀 약간 좀 하락이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할 것 같진 않고 하락이 있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회복한 다음에 6월을 마감하게 될 것 같고요. 7월에는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제가 예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나리오다. 뭐 그냥 소설이다.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세워둬야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뚫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네, 그냥 홀드만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들, 이더리움들 뭐 그런 거 그냥 지키고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하락을 주면 이때는 추가 매수를 좀 해보겠다는 거죠. 그냥 조정장이 뭐 한 2달 반 정도 됐잖아요. 거의 이제 조금만 있으면 3달 되거든요. 여기 역사상 최고점을 한 3달 정도 시간 조정, 가격 조정 줬으면 이제 상방 테스트 하러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러 갈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시련을 주고 뚫으러 가지 않을까. 이 시나리오대로 저는 앞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하락을 주면 매수를 한다. 근데 이 금액이 64,000까지 빠진 다음에 올라갈지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빠지면 한 62,000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4,000을 준비하지만 62,000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몰빵은 하지 않을 거예요. 네, 분할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좀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더리움 매매 계획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더리움이 좀 현물 ETF 상장되고 나서도 되게 움직임이 거의 없고 상당히 조용하죠. 비트도 조용한데 이더리움은 오히려 좀 더 조용한 것 같아요. 이 3,500불까지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을 때 여기까지 한번 빠졌었죠.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한 번쯤은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가 빠지는 타임과 이더리움이 빠지는 타임이 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락이 온다면 안 오고 갈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아요. 하락의 가능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6월 달에 한 번쯤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시나리오 접고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하락이 오면 적당한 시기에 잘 잡으면 좀 이 4,000불을 한 번쯤은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000불을 아마 못 넘었을 거예요. 물론 3월달 고점은 4,100까지는 여기서 넘었었거든요. 근데 4,000 고지를 지난주에도 못 넘은 것 같아요. 3,977이잖아요. 전 이때 4,000 넘을 줄 알았는데 못 넘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4,000불 오면은 일부 포지션 들어간 걸 매도하려고 했었는데 못 와서 4,000불보다 조금 낮은 데서 매도하긴 했어요. 하여간에 저는 이더리움은 요 정도, 비트랑 이더리움은 투자 계획이 같죠. 여기보단 더 빠져야 돼요. 여기서 한 64,000 정도 좋은 자리를 주면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더리움은 한 3,500 정도? 여기에 좀 좋은 자리를 주면 그때쯤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솔라나는 제가 뭐 거래를 올해는 안 할 것 같아요. 솔라나는 제가 발목 매도를 해버렸으니까 이제 떠나간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고 이제 솔라나는 이번 시즌에는 거래를 아예 안 할 생각입니다. 비트 하락 관점의 이유를 알 수 있냐고요? 그냥 차트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한번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전반적으로 기술적 반등 생각해서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비트가 뭐 떨어질 뭐 이유는 뭐 찾으면 뭐 이것저것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 뭐 가장 뭐 유력한 게 뭐 2가지만 들자고 하면 첫 번째는 마운트 곡스 물량이 올해는 뭐 10월까지 풀리거든요. 이게 나오면
그럼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데,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네, 이런 지표가 나오면 이건 좀 무시무시합니다. 6월 12일 날, 이때 미국 CPI 발표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한 3.3%, 뭐, 요 정도일 것 같은데, CPI가 만약에 한 3.5% 나온다. 그러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래서 요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됩니다. 6월 12일 밤 9시 30분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일전에 예고해 드렸는데 6월 12일 밤 9시 30분에는 제가 라이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9시 한 20분쯤 시작하도록 할게요. 9시 정도? 네,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때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실시간으로 같이 보면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스코인은 원래 지갑에 입금이 안 되냐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장이 돼야 입금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저도 한 개도 입금된 거 없습니다. 뭐 코인이 있어야 입금하잖아요. 코인이 아직 없어요. 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뭐 이게 숫자는 네, 그냥 나중에 보상을 주기 위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뭐 다 주는 게 이대로 뭐 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코인은 아니다. 네, 아직 뭐 지갑에 담기지도 않았고 코인을 제가 봤을 때 아직 만들지도 않았어요. 네, 만들어야 이제 그 숫자에 맞게 넣어줄 테니까 지갑 연결했으면 나중에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코인생기초 9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인생기초 수업이니까 코인 투자가 좀 어려우신 분들,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당연히 제가 수업을 합니다. 코인 투자가 너무 위험하고 어렵죠. 네, 저도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키면서 투자를 하면 올해나 내년보다 코인 투자에 기회가 많은 때에는 앞으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함께 수익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은 총 4주 수업으로 돼 있어요. 6월 14일부터 오픈하고요. 네, 이 뒤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1, 2, 3주차는 녹화 강의예요. 녹화 강의로 수업을 하고 7월 5일이죠. 마지막 4주차 수업은 7월 5일 수업은 실시간 줌으로 합니다. 모든 강의는 2개월간 무제한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1주차 수업은 투자 마인드. 전 투자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간략하게나마 그래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도 해드리고요. 실전적으로 코인 현물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1주차에 배우게 됩니다. 2주차부터는 차트 공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코인에 대해서. 코인은 뭐 실적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를 읽는 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수업을 2주차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 선물 투자. 선물 투자는 사실 너무 많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초보자가 바로 시작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코인 생기초에서 진행하는 코인 선물 투자는 초보자를 대상으로 뭐 기능을 익히고 기본적인 부분들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능을 다 할 줄 아시면 실전 선물 투자 관련해서는 선물 투자 심화반을 나중에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뭐 기초적인 내용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면 선물 투자 심화반을 바로 수강하셔도 됩니다. 3주차 때는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 사용법을 좀 익힐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3주차에는 해외 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요. 4주차 아직 시작 안 했죠. 그러니까 7월 5일 날 저녁 8시에 그 상황에 맞춰서 비트코인 시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알트코인을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뭐 가감 없이 어차피 이거는 뭐 클로즈드 된 강의 수업이니까 공개된 수업이 아니니까 제가 편하게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나 앞으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제가 편하게 이야기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누르면은
저희 돈이 먼저다 사이트랑 연결이 되거든요. 회원 가입 되게 간단하니까요. 간단하게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네, 여기에서 결제하고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4주 수업인데 10만 원이고 2달 동안 무제한 수강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질문을 다 받아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코인 오비방인데 수업 신청하신 분들은 여기에 연말까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계획이고요. 서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함께 공부합니다. 연말까지는 이 코인 오비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물론 리딩방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하는 방이고요. 네, 저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만큼은 제가 뭐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니까 10만 원으로 연말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코인 선물 투자 심화반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6월 14일하고 6월 21일 이 두 번은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6월 30일 이날은 오프라인 수업을 합니다. 코인 오프라인 수업을 제가 진짜 거의 안 하는데 거의 제가 하는 것 중에는 처음이에요. 네, 저는 코인 수업 오프라인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네, 두 번은 줌으로 하고 한 번은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느 정도 생기초 관련된 내용들은 숙지를 하시고 네, 이 심화반이니까 그래도 이거를 자꾸 돌아가면 진도가 안 나가지잖아요. 이건 아무래도 심화반인 만큼 생기초 내용을 좀 수강하시고 아니면 뭐 본인이 코인 투자를 뭐 오래 하고 있어서 해외 거래소 사용법이나 이런 게 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초보자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지만 사용법 정도는 네,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일단 선물 투자가 위험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네,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선물 투자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회가 많잖아요. 올해나 내년에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상승장을 기대하고 있고 불장이 온다고 치면 레버리지를 쓸 수 있잖아요.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쓰면은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게 선물이 양날검 같은 거죠. 잘 쓰면 큰 수익을 안겨주지만 잘못 쓰면 깡통을 차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네, 먼저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경험을 쌓는 거죠. 네, 이렇게 경험을 쌓아야 수익이 바로바로는 안 나오겠지만 조금 경험을 쌓다 보면 조금씩 자산이 네, 우상향하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선물 투자가 되게 위험한 거긴 맞는데 저는 선물 투자로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을 벌었거든요. 제 자산 규모에서 선물로만 억 단위 이상의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3, 4년 동안 꾸준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아주 조금씩 자산을 우상향 시켰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거는 알려드리지 않아요. 뭐 20배, 지금 롱이나 숏이냐, 뭐 이런 리딩방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고배율 쓰는 것도 추천하지 않고요. 저배율로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꾸준히 버는 이런 투자를 저는 지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